편하신 대로 오시면 됩니다. 늦는다 그랬었죠 어제. 오고 있겠죠. 자 봅시다. 예. 자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 마지막에 했었냐면 BR2 첨가하는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BR2를 쓴다는 건 그 뭐를 첨가해 주는 거랑 같은 효과라고 했어요. BR2를 쓴다는 건 브로모늄 양이온을 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이때 얘 같은 경우 최종 생성물이 뭐 만들어지죠? 뭐 만들어져요? 뭐예요? 두 개가 그 안티열로. 그렇지. 바로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이중결합에 대해서 이 브로마이드가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치환기는 그것에 이제 반대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무슨 첨가? 안티 첨가. 그리고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서로 약간 떨어져서 붙어 있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브로마이드가 떨어져서 하나씩 붙어 있는 상황을 비시널이라고 했었죠. 비시널 다이 브로마이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도 같이 만들어지죠? 얘 같은 경우는 뭐도 같이 만들어지죠? 거울상. 이것의 거울상도 같이 만들어지죠? 네. 그게 존재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5대5. 5대5가 되기 때문에 라세믹 믹스처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탄소 삼중결합. 자, 삼중결합은 뭐 딱히 반응 계열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케니즘이랄 게 없습니다. 삼중결합이 있고 여기 이제 수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그냥 BR2를 반응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삼중결합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냥 쭈루룩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중결합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브로마이드가 완전히 다 들어간다. 알겠죠? 그렇다면 꼭 이 표현을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브로마이드가 몇 개 들어간 거예요? 몇 개가 들어간 거예요? 원자로 치면 4개가 들어간 거니까 BR2가 두 당량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기해 줘도 좋아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삼중결합에 대해서는 BR2가 끝까지 다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번 시간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H 쪽에 붙어 있는 BR 두 개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런 브로마이드를 무슨 브로마이드? 다이 어제 했잖아. 이거 불과 한 20시간 전에 했을라나? 같은 거기 붙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뭐라 불러?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찾아서 말을 해요. 찾아서 말을 하세요. 찾아서 말을 해. 제미널. 바로 제미널이라고 했었죠.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뭘 만족해요?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만족한다고 했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방식은 뭐냐면 철저하게 외우셔야 해요. 그래서 어제 나하고 수업했던 거 있죠. 어제 나하고 수업했던 걸 어떻게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은 반복해서 써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 장담컨대 절대 안 외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으로 써야 돼요. 몇 번 써야 된다? 최소 5번 써야 돼요. 최소 3번 그래. 최소 3번. 3번까지 쓰고 그 다음에 5번까지 쓰면 완벽하게 암기가 될 거예요.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내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1,
반응 개요 이 미케니즘 내가 보통 이렇게 필기를 하거든요. 유기반응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했냐면 반응 개요 쓰고 여기에 내가 추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텍스트를 쓰잖아요. 그건 최대한 안 써도 돼요. 텍스트는 쓰지 말고 반응식이에요. 알겠어요? 반응식을 쓰고 그 다음에 반응식 쓸 때 어떤 표시를 해줘야 돼요? 반응식 쓸 때 여기 잘 보시면은 요 두 탄소 중에 내가 빨간 탄소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탄소랑 결합한 걸 빨간 탄소로 보통 썼었죠. 네. 그러면 그 탄소가 여기 어디 있어요? 요거죠? 네. 이 표시를 필기할 때 해야 돼요. 이게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 위치를 외워야 그 위치로 뭐가 들어간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색깔을 구분해서 동그라미 쓰는 거 있죠. 요거를 연습할 때 계속 따라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네. 이거를 최소 3번을 쓰면 진짜 외워져요. 거짓말 같게도 외워져요. 그러니까는 눈으로 유기화학을 보면 내 장단컨대 빵점 맞을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하나도 생각 안 날 거예요. 알겠어요? 계속 써야 됩니다. 알겠죠? 계속 써야 돼요. 엄청난 암기입니다. 이거는 계속 써야 돼요. 자,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 다음 해볼 건 아주 독특한 반응인데 그 이름이 할로하이드린이라고 하는 거 독특한 건 아니고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짜잔 역시나 항상 동일한 기질입니다. 여기에 Br2를 쓰는데 동시에 누굴 같이 쓰냐면 H2 물을 같이 써줍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짜잔 짜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수소 말고 원래 탄소가 더 많이 결합해 있는 자리 있죠. 탄소가 원래 더 많이 결합해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요겁니다. 여기에 산소가 결합하는데 이 산소가 어디 있는 거냐면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더 많이 결합된 탄소 쪽으로 산소가 붙고요. 그 다음에 브로마이드는 뭐 당연히 여기서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화합물을 뭐라고 부른다? 할로하이드린이라고 합니다. 뭐 희한한 이름을 쓰죠. 자, 그러면 미케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할로가 할로젠을 뜻하고요. 하이드르라는 뜻이가 OH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Br2를 쓰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Br2는 무조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Br 플러스를 뜻합니다. 그럼 이때 미케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저 어쨌건 브로마이드를 썼기 때문에 자, 이런 고리형 중간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럴 때 이 브로마이드의 형식전화는 얼마예요? 브로마이드 형식전화가 1 플러스라고 했죠?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냥 Br2를 썼을 때랑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이 자리는 몇 차예요? 이 자리 몇 차예요? 2차죠? 근데 이 자리는 몇 차예요? 3차죠. 그러면 삼각구리 양면에서는 어느 쪽에 양전화가 더 많이 나타난다? 3차 쪽에 델타 플러스가 발전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어요? 뭐 이유가 있는데 그냥 외웁시다. 자, 근데 지금은 뭘 썼냐면 물을 썼죠. 물. 그래서 이 물이
당연히 뭘 가지고 있냐면 홀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있죠. 네. 이 비공호 전자가 무슨 역할을 한다? 얘가 여기서 뉴클레오 파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쌍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양전하가 발전한 쪽으로 여기 있는 비공호 전자가 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저탄소가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브로마이드 쪽으로 전자쌍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 칠한 저 탄소가 이 자리인데 그 자리 쪽으로 산소가 결합해 들어온 거죠. 이때 이 산소의 형식전화는 얼마입니까? 예선조 형식전화가 1 플러스라는 거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브로마이드하고 OH의 기하 관계는 뭡니까? Br하고 OH의 기하 관계는? 트랜스고 무슨 첨가입니까? 엔티 첨가죠? 네. 그 안티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과정에서. 자, 그리고 주변에는 또 누가 또 많이 있을 수 있냐면 물이 주변에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되느냐? 산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죠. 산소 형식전화가 플러스면 수소는 전자가 충분하겠습니까? 부족하겠습니까? 산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면 수소는 전자가 충분하겠습니까? 부족하겠습니까? 충분합니다. 수소가 전자가 부족해지겠죠. 네네. 산소는 기본적으로 전기임성도가 커요? 전기임성도가 작아요? 합니다. 전기임성도가 큰데 플러스면 전자가 충분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죠. 전기임성도가 큰 게 전자가 부족하다. 다른 말로 원래 엄청 많이 먹는 애가 지금 배가 고파. 그러면 그런 애는 밥을 많이 먹어요? 조금 먹어요? 훨씬 더 많이 먹겠죠. 네. 그럼 이산소는 수소 쪽에서 전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전자를 막 끌어오기 때문에 수소가 전자 밀도가 아주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전자를 산소 쪽으로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걸 뭐라고 부른다? 할로하이드린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가 붙어서 플러스. 자, 미케니즘 알겠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썼어요? 그 다음 이 할로하이드린은 특별히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특별한 반응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어떤 특별한 반응이 있느냐?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떻게 그린 거냐면 얘를 어떻게 그린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돌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거울상입니다. 둘은 동일한 거죠. 거울상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겁니다. 그냥 뒤집은 겁니다. 거울상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다가 이 할로하이드린에다가 뭘 반응시키냐면 NaOH 를 반응시킵니다. NaOH. 보이세요? 네. 자, 그럼 NaOH에서 NA의 이온가는
1 플러스고요. 네. OH 이온가는 1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때 OH 마이너스는 물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습니까? OH 마이너스의 성격은 뭡니까? 강력이. 강염기죠. 예. 강염기는 누구랑 반응하려고 합니까? 강염기는 누구랑 반응하려고 합니까? 수소랑 반응하려고 하죠. 아, 네. 그럼 여기 수소가 있느냐? 여기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OH 마이너스 가 이 수소를 제거합니다. 알겠죠? 수소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수소가 전자를 받아줬지만은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럼 옥텟을 만족하려면 여기 있는 수소하고 산소 요 결합전자 있죠. 이걸 어딘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버릴 때 버리더라도 잘 받아가야 버릴 수 있죠. 네. 당근 거래처럼. 당근 거래 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가면 그건 쓰레기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군가 잘 받아가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 산소로부터 전자를 받긴 받는데 기존 전자를 누가 가져가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 주변을 뚜레뚜레 살펴봤더니 아이쿠야 얘가 델타 플러스네요. 왜 델타 플러스일까요? 할로젠이 델타 마이너스로 전기음성도가 크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요 산소 수소 결합 전자쌍 있죠. 얘가 이 전자 부족한 탄소 쪽으로 전자를 이압하고 제공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 탄소가 또 뭘 만족해야 되겠어요? 이 탄소가 또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탄소하고 브로마이드 결합 전자를 브로마이드가 회수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조에서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동그라미 친 거하고 전자 색깔 보면 어디가 어디로 이동한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Na 플러스의 역할은 뭐죠? Na 플러스의 역할은 뭐죠? 구경꾼이죠? 그럼 반응이 끝나고 나면 구경꾼은 어디로 가겠어요? 구경꾼은 여기에 있는 Br 플러스 쪽으로 가서 정전기적으로 안정화를 시키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아주 희한한 게 만들어졌죠. 탄소, 산소가 뭘 이루고 있어요? 삼각고리를 이루고 있죠. 네. 이런 작용기를 이폭사이드라고 합니다. 유기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적인 가치도 굉장히 큰 녀석입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저기에 있는 할로하이드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탄소, 산소를 이팍사이드라고 합니다. 네. 탄소, 산소를 이팍사이드라고 합니다. 설마 이게 이폭사이드겠어요? 아니요. 이건 그냥 삼각고리 양이온 중화체고요. 얘는 탄소, 산소를 이팍사이드라고 합니다. 저기서 네. OH가 저기 O에 달려있는 H를 분석한 이유가 제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어서 그런 거. 산성도가 제일 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커서 얘가 델타 플러스이기도 하고요. 다른 산소들에 비해서는 훨씬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인 겁니다. 됐죠? 네. 요거 기억하세요. 요것도 여러분 학교 수업 여러 학교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 이거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됐죠? 예? 됐죠? 그 다음 자 이거 줄게요. 네, 준다. 줄게요. 으쌰. 이게 이폭사이드 관련해서 이게 삼중결합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다기보다는 이상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Br2와 H2O를 똑같이 반응시킵니다. Br2의 역할은 브로모늄 양이온이라고 했죠. 그러면 삼중결합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역시나 삼각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브로마이드는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겠죠. 희한한 삼각고리죠. 원래 삼중결합이었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되면서 고리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파란 탄소의 뜻은? 수소가 붙어 있는 걸 내가 보통 쓴 거고, 빨간 탄소의 뜻은? 탄소가 붙어 있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어느 쪽에서 플러스가 또 많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탄소가 붙어 있는 쪽에서 역시나 플러스가 조금 더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물 썼죠, 물. 그럼 H2O가 비공호 전자를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빨간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파이결합, 기존 전자를 브로마이드 쪽으로 내어놓게 되죠. 그럼 그 다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산소의 형식 전하는? 이 산소 형식 전하는 1 플러스고요. 됐죠? 그럼 그 다음 계속 물을 쓰고 있잖아요.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주변에 물이 어떻게 된다? 염기로 작동을 해서 여기에 있는 수소 제거를 합니다. 그럼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산소 쪽으로 내어놓을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 OH 이런 꼴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그리고 나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저 과정을 뭐라고 했죠? 저 과정을 뭐라고 했죠? 알데하이드가 아닌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케톤. 이 과정이. 이 과정. 이 과정.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저 2번 전 수업 시간이었나? 그럼 전 그때 없었는데 영상 보라고 했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봐가지고 왜 안 봤어요? 아니, 한꺼번에 많이 봐가지고 그래. 자, 이 뭐라고 했어요? 이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바로 타오 아 토토머리. 토토머리제이션이라고 했죠. 맞다 토토머리제이션. 시간이구나. 알겠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이 토토머리제이션을 어떻게 부르냐면 외울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올이라고 해요. 인올. 인의 뜻이 뭐예요? 인의 뜻이 en. 인의 뜻이 뭐예요? 이중결합. 올의 뜻이 뭐예요? 올. OH. 즉 이중결합에 OH가 붙어 있다를 관습적으로 인올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게 뭐로 바뀌었냐면 요렇게 케토 그룹으로 바뀌는 거예요. 탄소산소 이중결합을 케토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중결합의 OH가 케토 그룹으로 바뀐다고 해서 키토이놀 토토머리제이션이라는 풀네임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중결합에 OH가 붙어 있잖아요. 이중결합에 OH가 붙어 있는 건 바로 탄소산소 이중결합으로 바뀐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소산소 3중결합에 대해서 할로하이드린 조건을 적용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놀라웠게도 여기에 원래 3중결합 빨간 탄소 있죠. 빨간 탄소에 뭐가 붙는다? 카보닐 그룹이 붙고 그 옆에 할로젠 브로마이드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음. R이랑 H 삼중결합 돼 있는 거에다가 H2O랑 강산에다가 HgSO4 넣는 것도 토모가 맞죠? 다시 뭐라고요? R 3중결합에다가 산성이 물 넣는 거요? 예, 그때 얘기한 게 토토머리제이션이라고요. 그게 여기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HgSO4 넣든 말든 둘 다 토모가 뭐냐면 HGSO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버리기. 네. 되다. 카빈을 낼 것이냐? 에? 제가 응. 방과원 애들 어. 자료를 좀 정리한 거 받았거든요. 봅시다. 자료를 줬다고? 네. 근데 쌤이 이거를 쌤이 마지막 시간에 정리해서 주셨대요. 여기서 중요하다고 한 게 이거랑 뭐 이거 좀 유심히 바라고 쌤이 하셨대요. 아, 그래요? 이거를 방과후한 친구들한테만 줬다고요? 네. 이거 뭐 선생님 이거 위반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방과한 애들한테 문제 대충 2문제 알려주고 그 내긴 해요. 그럼 위반이잖아요. 네. 그 어린이날 애들한테는 진짜 다 그냥 다 푸시던데요. 저희 어린이 팀원들한테. 아, 진짜로요? 그래. 강희 쌤 아니 누구지? 김민기 박사랑 김나영. 아 그럼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요? 자, 봅시다. 걔네들 점수 잘 맞는 이거 있어. 나보다. 아이고. 자, 이거라고요? 보자. 이거랑 이거 2개. 두 개? 우선 첫 번째 봅시다. 원금 안 한 게 있나? 요거 했고요. 카톡방 좀 올려줘봐. 잠깐만. 뭐야 이거? 여기 별 펼친 게 좀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반응 속도 비교 문제. 진액체. 이거는 수업 시간 엄청 했죠. 네. 했고. 그다음에 이탈 SN2 반응 속도 비교하는 거는 분명 나와요. 이건 쌤이 내신다 했어요. 이건 수업 시간에 내가 엄청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이걸 했다고요? 일단 정리만 해주신 건데. 이걸 했다고요? 아이, 네 진짜. 에휴. 근데 수업 시간에는 그 그래프 안 했거든요. 여기 했네요 지금. 근데 이건 방과후라서. 이거 낸다며요 근데. 네?
아 그거 어. 보통 쌤이 방과후 때 한 거에 보통 두 문제를 내지 다 내는 건 아니라서. 자 보자. 그러면 X2 안티. 예. 오 방금 한 게 할로하이드린이에요. X도 H도 네. 보이죠. 됐고 그다음에 이게 보레인 했고 이 X는 뭐예요? 네? X는 뭐예요? 이거 위에 위치 위치 선택성? 위치 알았어. 선택성이 없다고. 예, 이거 했고 오스미스 트록사이드 했고 그 다음에 오조놀리시스 했고 이거 뭐야? 그거 아이오데이트 반응했고 아이오데이트 반응했고 이거 지나가려고 했더니 이것도 했네. 보레인 반응했고 보레인 반응 기억하죠? 보레인 이거 R2BH3 이게 보레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보레인 BH3 하면 신첨가 되는 거. 네, 신청가 되고. 아유 이걸 했다고요? 아이씨 안 하려고 했는데. 자 갑시다. 쌤. 또 뭐? 쌤이 또 무슨 공지사항 올리셨거든요. 네. 뭐 방금 이름 열공 중인 1학년 화학 유기공부원에서 코멘트를 정확하지 않냐고 시험 유기 내 수업 내용 좀 학습 추가로 나준 화학 반응 문제 추가로 나온 화학 반응 문제가 100문제가 넘잖아요. 네.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는 수업 내용과 이 반응을 중심으로 공부했으면 합니다. 너무 어려운 입체나 디인 딜셀드 등을 지금 잘 내용 라디칼 등등보다는 각본화 상황 반응을 좀 했으면 지원을 달라서 내용 다른 것이 있으나 시험에 그렇죠. 내가 댓글 좀 달아도 돼요? 안 돼요. 제 계정이라서. 진짜로요? 댓글 좀 수업을 제대로 하고 이 쌍년아라고 댓글 좀. 아유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자 갑니다. 아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볼 건 카빈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카빈. 자, 이 카빈이라고 하는 이상한 애가 있는데요. 자, 이 녀석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자, 얘는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카빈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예를 들어 하나 CH2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카빈이거든요. 자, CH2니까 이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CH2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탄소는 최외곽 전자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뭐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고요? 그리고 수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씩 있죠? 그럼 이때 어떻게 결합하냐면 탄소, 수소 사이의 단일 결합, 탄소, 수소 사이의 단일 결합. 이렇게 된 게 바로 카빈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여기 이제 비공호 전자쌍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딱 봐도 옥텟 만족해요? 옥텟 만족 안 해요? 옥텟 미만족입니다.
그럼 이 녀석의 입체 구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자,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 두 개하고 비공호 전자쌍이 하나가 있죠. 그럼 이때 이 탄소의 입체수 얼마가? 입체수. 입체수가 3입니다. 입체수가 3이면 혼성 오비탈이 뭘까요? sp2가 되겠죠? 그럼 sp2가 어떻게 되느냐? 이 탄소를 중심으로 이런 식의 평면 구조가 나타나요. 그럼 그 평면 구조를 중심으로 얘가 지금 sp2 혼성이라고 했죠. 그럼 그 sp2 혼성을 할 때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오비탈을 뭐라고 불러요? sp2 혼성에서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오비탈을 뭐라고 해요? MT 이 누구예요? PZ 바로 pZ가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남게 되죠. 그래서 얘가 pZ 오비탈인데 얘는 지금 전자가 채워져 있을까요? 전자가 없을까요? 얘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면 구조에 전자가 전혀 채워져 있지 않은 뭐 pZ 오비탈에 탄소의 수소, 수소의 비공호 전자쌍이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카빈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일반적으로 생긴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거예요? 매우 독특하죠. 특히나 뭘 만족하지 않으니까? 옥텟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아주 특별한 녀석이긴 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반응 뭐냐? 얘의 거의 유일한 반응은 이겁니다. 자, 탄소가 있고 보시다시피 얘를 자, 현재 저 상황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 탄소를 중심으로 평면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 평면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입체 구조 느낌이 와요? 됐죠? 그래서 얘를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이압하고 올린 거야. 이게 이압 이렇게 올린 거야. 그죠? 그럼 여기는 하필 수소잖아요. 근데 꼭 수소만 가능하겠어요? 수소가 아니어도 뭐 상관은 없겠어요? 수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아닌 다른 것들을 그냥 R1, R2라고 썼어요. 그럼 얘가 누구랑 반응하느냐? 기본적으로 이중결합이랑 반응합니다. 누구랑 반응한다고요? 이중결합. 그러면 여러분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pZ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없어요? 전자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중결합의 파이결합 전자가 그 전자가 비워져 있는 pZ 오비탈로 전자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결합이 전자를 써버리면 이 전자가 또 이중결합 전자가 부족할 수 있죠. 그 자리에 여기에 있는 카빈의 비공호 전자가 다시 한번 전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기질 구조가 짜잔 이렇게 됩니다. 그리시고
자, 그래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노란색 전자 있죠. 이 노란색 전자가 이리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빈을 이루고 있는 탄소가 지금 요거라면 얘가 이쪽인 거예요. 그리고 카빈이 준 파란색 전자는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난데없이 뭐가 만들어졌어요?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이런 독특한 반응을 하는 녀석을 카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빈을 반응시키면 탄소에 이중결합이었던 것에 갑자기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교사가 이걸 내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얘도 신 첨가겠습니까? 안티 첨가겠습니까? 신 첨가라는 거 알겠죠? 왜냐면 이중결합에 대해서 탄소가 한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노란 전자, 파란 전자가 한꺼번에 고리를 이루려면 한 방향으로 결합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신첨가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카빈은 반응이 정해져 있어요. 카빈은 무조건 이중결합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빈은 최종 생성물이 뭐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카빈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느냐. 카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카빈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학교 교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바로 다이클로로카빈이라고 하는 것만 교사가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이클로로카빈 누구냐? 바로 이 녀석입니다. 탄소에 바로 슈쇼, 염쇼, 저런 녀석을 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클로로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얘 분자식을 쓰면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클로로폼을 분자식으로 쓰면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CHCl3라고 쓰면 되겠죠? 이놈에다가 누구를 반응시키냐면 뭐 다 좋은데 뭐래도 상관은 없는데 뭐 저자마다 취향이 좀 달라서 KOH라 하기도 하고 OH-를 쓰기도 하고 뭐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K 이온가 얼마예요? K 이온가 얼마예요? 1 플러스죠? NA 얼마예요? 1 플러스죠? 그냥 다 의미는 뭐겠어요? 그냥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자, 그러면 OH의 이온가는 마이너스겠죠? 그럼 OH-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강염기죠? 그래서 이 클로로폼에다가 KOH나 NaOH 같은 강염기를 넣고 살짝 끓여줍니다. 살짝 끓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강염기는 누구랑 반응하는 게 강염기입니까? 강염기는 누구랑 반응하는 게 강염기입니까? 수소랑 반응하는 게 강염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수소 한테 전자를 줍니다. 그러면 수소가 어떻게 되냐면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요 전자쌍 있죠? 얘를 탄소한테 남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여기에 있는 염소가 자기의 탄소하고의 결합전자를 가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탄소에 염소에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수소가 OH랑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염소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구경꾼 Na 플러스가 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시겠죠? 이때 만들어지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 얘 이름을?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얘 이름? 이거라고 한다고요. 얘 이름 뭐라고 한다고요? 다이클로로카빈. 다이클로로의 뜻이 뭐예요? 누가 두 개? 염소가 두 개. 염소가 두 개. 그리고 루이스 구조가 이거랑 똑같죠?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요? 카빈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구조를 카빈이라고 하는데 수소 대신에 뭐가 붙어 있어요? 수소 대신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염소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이클로로카빈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퀴즈.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생성물을 예측하시오. 자, 이 이중결합의 자, 뭐 되겠어요? 시작. 뭐 되겠습니까? 정답.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오, 저 뭐야? 차은우 요즘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차은우 대단해요. 잘했어요. 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게 여러분 명심할 건 이 조건이 뭐라는 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 조건이 뭐라는 걸. 이 조건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카빈 제너레이션이라는 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카빈은 이중결합이랑 무조건 뭘 만들어요? 카빈은 이중결합이랑 무조건 고리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고리를. 그래서 지금 요 탄소가 이거거든. 그런데 클로로폼에다가 KOH를 쓰면 카빈이 그냥 카빈이 아니라 무슨 카빈이 만들어지지? 클로로폼에 염기를 쓰면 카빈이 어떤 카빈이 만들어지지? 다이클로로카빈이니까 이 빨간 탄소에 여전히 뭐가 붙어 있어? 염소가 붙어 있는 게 만들어진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게 최종 생성물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잘 보시면 여기 CH3죠. 여기 CH3죠. 여기 수소고 여기 수소죠. 그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저 카빈의 반응을 통해 이중결합의 삼각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잘 보시면 지금 이중결합에 CH하고 CH3의 관계가 뭐예요? CH3와 CH3의 관계가 뭐예요? 트랜스죠? 그러면 끝나고 나서도 그 트랜스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트랜스가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모두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이걸 생각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됐어요? 왜? 이것도 메틸과 메틸 사이의 관계가 뭐니까요?
이것도 메틸과 메틸 사이의 관계가 뭐예요? 트랜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왜냐? 이중결합은 기하학적으로 뭘 이루죠? 이중결합은 기하학적으로 뭘 이뤄요? 기하학적으로 뭘 이뤄요? 기하학적으로 평면을 이루잖아요. 그럼 평면에 대해서 뭔가가 접근을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겠어요? 위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래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만들어진다고요. 이때 이 둘의 관계는 라셈이 이넨시오머죠. 거기잖아. 거울상 이성물체죠. 근데 이 둘이가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지겠어요? 5대 5로 만들어지니까 이런 상황을 뭐라고요? 라세믹 믹스처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카빈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아시겠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이렇게 했다. 그럼 뭐 만들어지겠어요? 저거는 고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기 이중결합 끊어가지고 저게 그냥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가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요거라고요. 알겠어요? 요건데 뭐가 붙어 있어요? 염소가 붙어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카빈 케미스트리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말고도 또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있는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쓰세요. 근데 응. 그 쌤이 시약도 응. 보라 했는데 응. 시약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써준 반응식을 싹 다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시약을 보라는 게 다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세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수업은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이거 툭툭 말을 던지는 거죠. 그냥 싸그리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수업을 들어보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잘 외우니까 암기는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해가 돼야 외울 때 좀 덜 고통스럽겠죠. 네. 그래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수업을 못 하니까 그냥 이것도 외우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것도 외우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써드리는 건 싹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네. 이거 말고도 카빈 제너레이션은 서너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건 학교에서 안 했을 테니까 내가 안 하는 거라고. 됐죠? 자, 그다음. 자, 요거 하기 전에 아까 그 선생님 필기 잠깐 보여줘. 선생님이 또 그,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아니 이제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촬영 중이어서 근데 슬쩍 봐야 내가 할 거 안 할 거 빼고 넣고 해서 잠깐만요. 여기에서 방금 한 카빈 얘만 했고 없고 그 다음에 메탈 리덕션은 없고 메탈 리덕션 오조널리시스 KMNO4 EDG TWG 오케이 됐습니다. 네. 디졸빙 메탈 리덕션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그건 안 한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자 썼죠? 지운다. 네. 자 그다음 저기 지울게요. 준다. 네. 오. 자 5는 캐탈리틱 하이드로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자, 캐탈리틱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촉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라진을 우리말 번역 하이드로진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수소. 그 다음에 에이션은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될 화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촉매 수소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촉매는 그냥 공이
전이 금속 타입의 촉매를 씁니다. 전이 금속 타입의 촉매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탄소 이중결합. 자, 이 탄소 이중결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 뭐라고 할까요? R이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H2 수소기체를 반응을 시키는데 이때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니켈, 팔라듐, PT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죠? 얘들의 공통점? 얘들의 공통점. 10족 원소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10족 원소들입니다. 주기율표 보면 니켈, 팔라듐, 플래티넘이 딱 한 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이 세 개가 다 가능해요. 알겠어요?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니켈은 이게 반응성이 좀 작습니다. 반응성이 좀 작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건 플래티넘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비쌉니다. 그러면 논문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논문은.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 공장에서는 누구도 많이 쓰겠습니까? 공장에서는 요거도 많이 씁니다. 싼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그래서 팔라듐이 제일 유명합니다. 아시겠죠?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요? 팔라디움. 아시겠죠? 팔라디움.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맹글어지느냐?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됩니다. 저것이 된다. 제가 됩니다. 자, 저거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아이고. 그럼 이때 여기서 난데없이 등장한 원소가 누구예요? 얘죠? 네. 얘가 어디서 온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온 거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시험 나오는 거 바로 신첨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촉매 수소화 과정에서는 수소 두 개가 이중결합에 같은 방향으로 옮아 붙는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같은 방향으로 옮아 붙는다. 원전 중에 뭐 이유가 있는데 얘가 금속이잖아요. 금속이면 상태가 뭐겠어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상태가 뭐겠어요? 고체겠죠? 그 고체의 표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면에서 반응이 진행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돈가스죠, 돈가스 튀기기 전에 뭐 묻혀요? 빵가루 묻히죠? 그럼 빵가루 묻힐 때 예를 들면 이런 트레이에다가 빵가루 부어놓고 고기 패티를 이렇게 탑탑 이렇게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빵가루가 어디 묻어요? 무조건 여기 묻어야지. 이렇게 눌렀는데 빵가루 여기 묻으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한 거지. 반응이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래요.
촉매에 뭐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데 촉매에 수소 원자가 쫙 코팅이 돼요. 수소 원자가 마치 트레이의 빵가루처럼. 네. 그럼 거기에 고기 패티가 올라앉는 것처럼 이중결합 화합물이 위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패티의 빵가루가 한 면에만 묻을 거 아니에요. 뒤집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처럼 수소가 한 면으로 묻기 때문에 신첨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되십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됐다. 자, 그리고 이때 신첨가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신첨가이면서 얘는 입체 저항에 매우 민감합니다. 입체 저항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입체 저항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연습 문제, 퀴즈, 생성물을 예측하시오. 기하 구조 중에 약간 조금 이런 거 한번 그려볼까?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기 제일 좋은 예시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H2에 팔라디움 처리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러붙은 이 두 개의 수소가 여기서 온 겁니다. 알겠죠? 네. 그냥 이것만 빼고 보면 그냥 이중결합에 뭐가 붙은 거예요. 이것만 빼고 보면 이중결합에 뭐가 붙은 거야. 수소가 붙은 거야. 알겠어요?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 그대로 구현이 된 거라고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잘 보시면 얘는 고리 구조상 여기 탄소가 몇 개 있어요. 여기 탄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탄소마다 수소가 몇 개 붙어 있어요. 탄소마다 수소가 두 개씩 붙어 있을 거 아니야. 탄소마다 수소가 두 개씩 붙어 있을 거 아니야. 탄소마다 수소가 두 개씩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아무래도 여기가 붐비겠어요? 여기가 붐비겠어요? 아래쪽이 훨씬 더 복잡하겠죠? 복잡하기 때문에 촉매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촉매 표면이 여긴 거예요. 촉매 표면에 여기 뭐가 붙어 있다고요? 수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트레이에 빵가루가 있는데 이쪽으로 묻히기 편하겠어요? 이쪽으로 묻히기 편하겠어요? 이쪽이겠죠?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촉매 수소화에서 문제를 낸다면 거의 이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나눠준 문제집에도 이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저 구조는 시험에 안 낸다고. 안 낸다고는 했는데 뭐 이해를 위해선 얘가 너무 좋은 예시여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근데 뭐 어려워요. 뭐 충분히 받아들일만 해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됐죠? 자, 그다음 지운다. 5.2 삼중결합. 자, 삼중결합에도 뭘 할 수 있다?
삼중결합에도 뭐냐면은 저 촉매수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사실 이 촉매수소화는 사실은 반응성이 강력할까요? 반응성이 약한 편일까요? 촉매수소화는. 사실 이 전이금속의 촉매 활성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굉장히 강해서 어떻게 되냐면 삼중결합에 수소를 반응시키잖아요? 그럼 끝까지 다 갑니다. 그냥 다 붙어버립니다. 쭈르륵 다 붙어서 쭈르륵 다 붙어서 자 요런 작용기를 뭐라고요? 탄소가 단일결합으로 연결된 이런 작용기를 탄소가 단일결합으로 연결된 작용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알케인이라고 하죠. 삼중결합은 뭐라고 부릅니까? 알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카인을 촉매수소화시키면 알케인까지 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어떤 요구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어떤 요구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알카인에서 알케인이 아니라 이중결합까지만 보내고 싶다. 그런 요구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럼 그런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도 있다 없다? 있다. 지울게요. 자, 그래서 개발된 게 뭐냐면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피리딘을 사용합니다. 뭘 쓴다고요? 피리딘. 자, 어떻게 생기느냐면 질소에 육각고리가 있는 녀석입니다. 희한하죠? 질소하고 탄소가 육각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질소에는 뭐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질소에는 비공호 전자쌍이 있을 거고요. 알겠죠? 알겠죠? 저런 녀석을 피리딘이라고 하는데 놀라웠게도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소 기체를 쓰는데 여기에 팔라듐 촉매를 써요. 근데 여기다가 피리딘을 같이 조금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피리딘이 촉매 표면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걸 촉매 표면을 컨테미네이션, 약간 오염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촉매가 피리딘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반응성이 커지겠어요? 반응성이 떨어지겠어요? 반응성이 떨어지면서 어디까지만? 이중결합까지만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더 안 가고 스탑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소 기체가 요거하고 요겁니다. 그래서 삼중결합이 어디까지? 알키인까지만 가게 멈출 때 뭘 활용한다? 피리딘을 씁니다. 그게 여러분 교사 필기에도 있고요. 알겠죠? 이때 이제 또 미트리트 피트 문제집에는 뭐가 또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뭐를 쓰냐면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린들러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CAT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린들러는 사람 이름이고요. 대문자로 썼고요. CAT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CAT요, CAT. 촉매 줄임말이에요. 촉매를 영어로 뭐라고요? 촉매를 영어로 뭐라고요? 촉매를 영어로 캐털리스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캐털리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CAT라고 쓴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린들러 촉매인데 피트 기출에 이렇게 안 나와요. 피트 기출에 그냥 린들러 캣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알겠어요?
여러분 교사가 나눠준 그 연습 문제 이거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럼 얘는 뭐냐? 매우 유명한 촉매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패키지란 얘기는 판다는 얘기예요. 팔아요. 그래서 시약상 아저씨한테 아저씨 린드로 촉매 갖다 주세요 하면은 퀵배달로 갖다 준다고요. 그러면 쌉니다. 싸게 만들어지는 촉매입니다. 그러면 저 린들러 캐탈리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모르셔도 되고요. 린들러 캐탈리스트의 구성이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 교사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뭐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럼 그걸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얘랑 비슷합니다. 여기도 팔라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피리딘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듐과 피리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여기 썼고 뭐 여러 가지 고체 지지대를 섞고 뭐 해가지고 만든 패키지가 있어요. 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녀석이어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쓴 건데 교사가 요거까지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촉매 수소화 됐고요. 그 다음 일렉트로필릭 이폭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부터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좋아. 화학생이 네. SN 반응이랑 E 반응 위주로 문제를 낸다고